나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50세를 넘기면 인생의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매달리지 말고 주변을 정리하며 나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50세를 넘기면 인생의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매달리지 말고 주변을 정리하며 더 풍요롭게 살아갈 때입니다. 특히 가족에게도 맞춰주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가족에게도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맞춰주면 당연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무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굳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독을 사랑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이 떠나더라도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이 권리로 여겨지면 호의가 당연시되기 마련입니다. 도와줄 때는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료에게 항상 도움을 주다 보면 그 동료는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면 상처받기 쉽고 너무 멀리 지내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마련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매일 연락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만 연락하는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행복은 짧은 순간, 고통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짧은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고통과 불안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여행을 가서 잠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하세요. 고독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세요.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불리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 삶의 본질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개인이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에서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정신적 해방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다. 본 글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중심으로 고독과 자유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를 현대인의 삶과 연결해 보고자 한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세계를 인간의 주관적 표상으로 설명하며 인간의 삶이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생존하고 번식하려는 의지에 의해 지배되며 이는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고독이다. 고독은 단순히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과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하여 오롯이 자신을 성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이고 내면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외부와의 접촉보다는 고독 속에서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고독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인간이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개인을 구속한다고 보았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철학자는 내면에서 그것을 찾는다고 말하며 지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고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신체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을 의미한다. 즉,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는 고독을 통해 가능해진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군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군중은 개인의 독립적 사고를 방해하며 집단적 욕망과 충동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쇼펜하우어가 경고했던 것처럼 개인의 독립적 사고가 어려워지고 남의 평가에 의해 자아가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잃고 진정한 자유를 포기한 채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고독을 선택함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정 시간 동안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사색을 하는 것은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연 속에서 홀로 사색하는 시간을 갖거나 독서를 통해 깊은 사고를 하는 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독을 통해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아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에서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얽매여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오히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의식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 될 수 있다. 결국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풍요롭게 살아갈 때입니다. 특히 가족에게도 맞춰주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가족에게도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맞춰주면 당연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무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굳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독을 사랑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이 떠나더라도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함이 권리로 여겨지면 호의가 당연시되기 마련입니다. 도와줄 때는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동료에게 항상 도움을 주다 보면 그 동료는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면 상처받기 쉽고 너무 멀리 지내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마련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매일 연락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만 연락하는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행복은 짧은 순간, 고통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짧은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고통과 불안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여행을 가서 잠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하세요. 고독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면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세요.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불리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 삶의 본질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개인이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에서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정신적 해방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다. 본 글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중심으로
고독과 자유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를 현대인의 삶과 연결해 보고자 한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세계를 인간의 주관적 표상으로 설명하며 인간의 삶이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생존하고 번식하려는 의지에 의해 지배되며 이는 끊임없는 욕망과 불만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고독이다. 고독은 단순히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과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하여 오롯이 자신을 성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이고 내면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외부와의 접촉보다는 고독 속에서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고독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인간이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개인을 구속한다고 보았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즐거움을 찾지만 철학자는 내면에서 그것을 찾는다고 말하며 지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고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신체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을 의미한다. 즉,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는 고독을 통해 가능해진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군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군중은 개인의 독립적 사고를 방해하며 집단적 욕망과 충동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쇼펜하우어가 경고했던 것처럼 개인의 독립적 사고가 어려워지고 남의 평가에 의해 자아가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잃고 진정한 자유를 포기한 채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고독을 선택함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일정 시간 동안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사색을 하는 것은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연 속에서 홀로 사색하는 시간을 갖거나 독서를 통해 깊은 사고를 하는 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독을 통해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아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에서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정신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얽매여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오히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의식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 될 수 있다. 결국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